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몇 가지 산업 구조에 의존해 왔습니다. SOC나 건설업, 부동산 경기부양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손쉬운 해법으로 경제를 이끌어왔죠. 하나의 예를 들면 SOC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텍사스주의 겨우 6분의 1 크기인데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등 8곳의 공항이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텍사스에는 몇 개의 공항이 있을까요? 단 4개의 국제공항이 존재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SOC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과잉 투자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와 같은 문제로 우리 세대가 물려받은 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거품이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 부족 현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PIR 수치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즉, 소득에 대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부채가 미친 듯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족 현상은 단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널리고 널린 게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간 혹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정말 소수예요. 이와 같은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부터 시작해 사교육으로 인해 N수생의 비중은 30%나 됩니다. 여기에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고요. 생계형 자영업자가 심각할 정도로 많은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산다면 사실상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란 별따기겠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투기 심리가 급증한 것은 물론 정직한 노동의 가치는 지나치게 천대받게 되었고요. 각 계층 간 극단적 이념이 확산되면서 갈등이 정말 심각하게 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죠. 하지만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분명 그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계대출 폭탄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해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1,8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약 92%에 달하는 수준이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70%나 차지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는 첨단 산업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합니다. 단순히 어느 정도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는 거죠.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 기업이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부동산, 코인, 주식과도 같은 방식에 정말 심각하게 매몰되어 있죠.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투기성 시선들을 첨단 산업의 일자리에 주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AI입니다. 현재 모든 산업은 미친 듯이 AI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초인류 기업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으나 딥시크의 등장으로 관점 변화가 생겼죠. 심지어 AI 전문 기업도 아닌 중국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만든 것이 딥시크였습니다. 메인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냥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업에서 만들어낸 게 딥시크잖아요. AI 기술의 발전에 생각보다 많은 인프라와 고가의 GPU에 의존하지 않고도 된다는 걸 입증한 셈이에요.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딥시크 개발에 80억이 들었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의 주식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80억 가지고 중국의 헤지펀드 회사가 했는데 너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가진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주식이 올랐었죠.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에 매우 강했고요. 디스플레이, 로봇, 방위 산업에도 강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AI가 적용되었을 때 더욱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들입니다. 예로 우리나라 군사기술 수준의 AI가 접목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 가장 우수한 표준 자주포로 인정받는 K9 같은 경우도 포판부터 시작해서 정확도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예일 뿐인데요. 이게 뭐 조선, 자동차, 로봇 분야까지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세상을 바꿀 혁신이 이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AI라는 거대한 폭풍이 터지면서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해서 노키아와 같은 길은 걷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한때 스마트폰의 시작을 놓쳤던 노키아는 도태되고 말았죠. 그리고 킬러 앱들도 필수로 필요한데요. 결국 살아남는 자들은 대중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유통을 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핵심이잖아요. 해서 높은 수준의 AI라고 할지라도 현실 적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킬러 앱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AI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후발주자라는 느낌이 들지만 또 고급 인재들이 많은 만큼 이후 시장에서의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AI 시대로 진출되는 건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더불어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회복성을 만들어줄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군사 시스템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분석 활동에서도 AI 기술에 좌우될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로봇, 방위산업이라는 테크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확보한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동맹이라는 건 같은 편이 아닌 적이 같을 뿐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도 세계적인 AI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해야겠죠.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